안녕하세요.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. 오늘은 수술에 대한 내용보다는 얼굴뼈 수술 예정인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술 전 주의사항과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실장님이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탁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. 실장님 됐나요? 먼저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술 1, 2주 전부터는 금연과 금주가 필요합니다. 얼굴뼈 수술 시 기도에 관을 넣어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. 수면 마취는 마취약을 넣을 때 좀 약하게 해서 잠은 드는데 숨은 본인이 직접 쉴 수 있게 하는 자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전신 마취는 숨도 안 쉬게 아주 깊게 잠들게 한 후 기계로 숨을 쉬게 하는 게 전신 마취인데요. 그러다 보니 혼자 잘 살고 있던 폐가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막 남이 와서 막 숨쉬게 하고 그러니까 얘가 살짝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 후 가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특히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이미 폐가 조금 힘든 상태에서 더 무리가 가니까 수술 후 가래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수술 전에 폐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연을 권유드립니다. 혹시 그럼 전자담배는 괜찮나요?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만큼은 아니지만 폐에는 좋지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우시는 것보단 금연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. 금주 같은 경우도 전신마취 수술 시 마취약이나 항생제 등 여러 가지 약이 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대사가 되는 게 거의 다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시는 건 과음을 한번 하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계속 술을 드시게 되면 간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하겠죠. 따라서 본인의 간 건강을 위해 수술 전 금주는 필수입니다. 두 번째는 드시고 계신 약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중단하거나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단순한 영양제는 술과 마찬가지로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1, 2주 전부터는 금지하시는 것이 좋고요. 한약 등은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것이 많아서 수술 후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 이외에 빈혈약이나 위장약, 갑상선 약 등은 드셔도 되긴 합니다만 수술 바로 전날 정도만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아스피린이나 혈압약 등인데요. 이러한 약들은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출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수술 전에 금지를 하셔야 하는데요. 그렇다고 무작정 약을 끊으셨다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언제부터 약을 끊고 언제 다시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는 내과 선생님의 소견이 꼭 필요합니다. 세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금식입니다. 수술 전에는 8시간 정도 꼭 금식을 하셔야 하는데요.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소화 기능도 다 억제가 되거든요. 그런데 위에 물이나 음식물이 있게 되면 이게 역류를 할 수가 있고요. 그게 폐에 들어가면 폐에 물이 차거나 최악의 경우 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금연, 금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입니다. 사탕, 껌 이런 것들도 혹시 삼킬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. 네 번째로는 입원할 때는 깨끗이 씻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. 수술하면 입원해 있는 동안 머리도 못 감고 샤워도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잘 씻고 오시는 것이 좋고요. 특히 여자분들 화장은 꼭 지우고 오셔야 합니다. 선크림, 비비크림 다 바르시면 안 되고요. 전신 마취가 되면 저희가 얼굴을 소독하기는 하지만 선크림 같은 건 지우기도 힘들고 그럴수록 수술 후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 또 요즘은 네일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게 다 지우기는 아까워도 한두 개 손가락 정도는 꼭 지우셔야 합니다. 이 수술 후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손가락에 달아야 하는데 네일을 붙이면 이 측정이 안 돼요. 같은 이유로 손톱, 발톱도 너무 길지 않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. 남자분들의 경우에서는 면도를 하고 오시길 부탁드려요. 특히 코털. 이 코털 같은 경우는 길수록 수술 후에 이 코에서 피가 많이 나는데 피딱지가 많이 붙게 되거든요. 그래서 더 호흡이 힘드실 수도 있고요. 또 피딱지 제거할 때 코털 빠지면 엄청 아파요. 그래서 코털은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몸에 착용한 귀금속이나 액세서리는 당연히 빼고 오셔야 합니다. 수술할 때 지혈을 하기 위해서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몸에 금속이 있다면 그 부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. 피어싱도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리고 렌즈도 안 됩니다. 몸안에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오셔야 합니다. 이번에는 수술 전 준비물인데요. 일단 복장은 편안한 옷으로 입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환자복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퇴원할 때는 다시 갖고 오신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하는데요. 얼굴이 부어 있는데 너무 타이트한 옷을 갖고 오시면 이 갈아입기가
힘드시겠죠? 그리고 얼굴뼈 수술 시 필수 준비물은 목베개입니다. 양악 수술이나 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 완전히 누우시면 안 되고요. 앉아서 지내셔야 하는데요. 잘 때도 앉아서 주무셔야 돼요. 그러다 보니 목이나 어깨가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때 목베개가 있으면 목이 좀 편해지겠죠? 목베개 중요합니다. 또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허리도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. 이게 방석 같은 것도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윤곽 수술은 괜찮은데 양악 수술을 받으시면 처음에는 입을 잘 못 벌리게 되고요. 물로 된 완전 유동식만 하셔야 되거든요. 따라서 수술 후에도 계속 드셔야 하는 약들은 미리 가루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 준비물은 모자나 선글라스, 마스크 같은 물품들인데요. 얼굴이 부어 있으니까 퇴원하시고 집에 가실 때 좀 창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. 마스크 등을 준비하시면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저희 병원 있는 강남 주변에는 수술받고 얼굴을 붕대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닥 창피하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. 대략 준비물은 여기까지고요. 그 외에 환자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것 몇 개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기 기운이 있는데 수술해도 괜찮은가요? 심하지 않은 가벼운 감기라면 수술은 가능한데요. 본인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컨디션 조절은 잘 하시는 게 좋고요. 열 오르는 몸살 감기는 이거는 회복될 때까지 수술을 연기하셔야 합니다. 수술할 때 생리를 해도 괜찮은가요? 생리하셔도 괜찮습니다. 다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리하실 때 수술을 받으시면은 피가 조금 더 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. 이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. 수술 받으시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생리까지 하면 더 힘드실까봐 가능하면 생리 기간이 아닐 때 수술 받으시는 것이 좋지만 어쨌든 생리하셔도 수술은 할 수는 있습니다. 수술 전 그럼 검사를 할 때 공복으로 오는 게 더 좋은가요? 검사는 금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식사하고 오셔도 되고요. 단 술을 많이 드신 다음날 검사하면 간혹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검사 전날에는 금주하시면 좋겠네요. 수술할 때 보호자나 간병인이 꼭 필요한가요? 안 계셔도 됩니다. 혼자 오셔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.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잘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자분이나 간병인은 안 계셔도 됩니다. 그래도 첫날은 좀 많이 힘드니까 계셔 주시면 마음의 위안은 될 것 같네요. 자, 오늘의 요점 정리는 없고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요점입니다. 수술 전에 꼭 지켜주셔야 하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양악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라서 많이 좀 불안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저희가 안전하게 진행을 좀 해드리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. 이상 얼굴뼈 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